네, 오늘은 2023 시즌부터 바뀌는 MLB 규정들과 이 규정들로 인해 팀이나 선수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 일러스트리트에 올라온 기사가 간단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참고하면서 이야기해보죠. 먼저 투구 시간 제한에 대한 규정인데요. 투수는 포수로부터 공을 받은 후 주자가 있을 때는 20초, 없을 때는 15초 안에 피칭을 마쳐야 하고, 또 타자는 8초가 되기 전에 박스 안에서 타격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이 규정이 적용이 된 이유 중 하나가 투수들이 지나치게 피칭에 앞서 시간을 끌고 있어 타자들의 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자들의 도루에도 영향을 주면서 기동성 있는 야구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경향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경기 시간이 많이 단축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 마이너리그에서 평균적으로 경기당 25분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지난 시즌 마이너리그는 메이저리그보다 더 짧은 14초와 19초 룰을 적용했는데 MLB의 예상은 경기당 평균적으로 20분 정도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투수나 타자가 시간을 오버하게 될 경우에는 페널티가 주어지게 되는데 볼 카운트를 하나씩 잃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선수들이 애를 먹을 텐데 지난 시즌 마이너리그의 경우 첫 2주간은 경기당 1.73번의 페널티가 적용되었지만 5주차가 지나면서부터는 경기당 0.73번으로 줄고 21주차 이후에는 0.45번 또는 두 경기당 한 번꼴로 아주 낮아졌다고 하네요. 그럼 이 투구 시간 제한으로 인해서 어떤 선수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죠. 지난 시즌 메이저리그 전체 투수들 중에서 500투구 이상을 한 투수들은 215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빨리 던진 선수는 불펜 투수 제시 샤베즈였는데요. 가장 빨랐던 시간이 주자가 없을 때 13.7초, 그리고 주자가 있을 때 19.1초. 그러니까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룰이 바뀌어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면에 가장 투구 동작이 느렸던 선수는 역시 불펜 투수인 제이크 딕먼이었는데 주자가 없을 때 23.6초였고 주자가 있을 때는 26.6초였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이번 규정 변경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선수가 되겠네요. 몇 명의 투수들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이 기록들을 보면 예상대로 베테랑 투수들이 포수에게 피칭을 하는 속도가 대부분 느리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특히 느린 투수들 중에서 마무리나 불펜 투수들이 더 많다는 것도 있고요. 아무래도 경기 후반에 등판을 하게 되니까 신중하게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선발 투수들은 피칭 속도가 아무리 느리다고 해도 전체 순위로 놓고 보면 평균 중간 순위 이상에는 위치해 있네요. 참고로 투수들마다 투구를 할 때 각자가 가진 특이한 버릇 같은 게 있잖아요. 토론토로 이적한 크리스 배시의 경우는 피칭을 하기 전에 타자의 리듬을 뺏기 위해서 포수의 사인을 오래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맥스 셔저의 경우는 1루에 있는 주자를 견제하는 동작이 좋지 않아 2016년 이후 견제에 성공을 한 적이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셔저가 이에 대해 대처한 방법은 셋 포지션을 오래 가져감으로써 도루를 방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선수는 바뀐 룰로 인해 앞으로 다른 작전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타자들 역시도 새로 바뀐 룰로 인해 고생을 할 선수들이 좀 있는데요. 피트 알론소, 마카나, 그리고 브라이스 하퍼, 제이디 마르티네스, 크리스찬 바스케스, 타석에 들어서서 몸에 이것저것을 만지거나 장갑줄을 풀었다 조였다 하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도 8초 안에 모든 준비를 끝내야 해서 과연 이런 조그마한 루틴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그것도 또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루와 30-30 클럽 멤버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베이스의 크기가 커지는 것과 투수가 견제할 수 있는 숫자도 한 타석당 2번으로 축소가 됩니다. 따라서 한동안 볼 수 없었던 20-20 클럽 또는 30-30 클럽을 자주 볼 수 있게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즌 30-30에 성공을 한 선수가 없었네요. 참고로 바뀐 규정으로 인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마이너리그에서는 도루 시도가 27%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즌 50개의 도루 선수들도 다시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트레이 터너가 이적한 필라델피아가 많은 덕을 볼 것 같습니다. 특히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한다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비 시프트의 제한입니다. 이 규정 또한 그동안 극단적인 수비 시프트로 인해 타격에 방해를 받던 선수들, 특히 잡아당겨서 치는 타자들에게는 아주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금지되는 부분은 2루 베이스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2명의 내야수가 무조건 서 있어야 된다는 것과 4명의 내야수들의 두 발이 내야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4명의 외야수도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 규정의 효과로 마운드의 높이가 낮아진 1969년 이래 가장 낮았던 지난 시즌 타자들의 평균 타율 2할 4푼 3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혜택을 볼 수 있는 선수로는 텍사스 레인저스의 코리 시거,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의 맷 올슨, 샌디에고 파드리스의 후안 소토 등이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이런 극단적인 수비 시프트를 선보였던 다저스 출신의 매팅리 감독이 토론토의 벤치 코치로 오게 됐는데 과연 이번 시즌에는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수비를 선보일지 그것도 또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저스의 프리드먼 사장 역시 수비 시프트의 애호가인데 다저스는 수비 시프트를 이용해 리그에서 가장 낮은 바빕 수치를 기록하며 지난 5년간 메이저리그에서 ERA 부문 1위를 지켜왔는데 앞으로 이 부문의 1위 자리를 휴스턴에게 내주게 될 것 같다고 기사에서 밝히고 있군요. 결론은 지난 시즌 내셔널리그의 지명타자 제도까지 도입하면서 타자들을 독려했던 MLB가 오히려 역대 최악의 투고 타자 시즌을 지켜봐야만 했었습니다. 과연 이 규정들이 얼마나 효과를 줄지는 모르지만 야구가 지루한 것은 어느 정도 막아줄 수는 있겠다는 생각입니다.